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2 컴퓨터 기반의 오디오 기기입니다. 사실 뭐 컴퓨터야 다재다능하죠. 뭐 사실 음향 장비 같은 경우는 살짝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음향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쓰는 경우는 막 10년, 20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아웃보드나 뭐 약간 좀 뭐 다른 뭐 그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음기나 아니면 어떤 컴프나 그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오래 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맞춰서 음향 콘솔도 그 호환성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미디나 이런 그 단자들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오래된 장비들과에도 호환성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전 속도도 빠르고 기술에 약간 좀 접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음악 같은 걸 틀 때 뭐 CD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뭐 CD를 쓰는 경우도 별로 없고 요즘은 대부분 이제 노트북이나 아니면 패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믹서랑 연결해서 소리를 재생하거나 녹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무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장비와 컴퓨터 간에 어떤 연결을 해야 될 건가? 그게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오디오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뭐랄까 저번 시간에 약간 이야기하다 설명하다 약간 좀 그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에일리어싱이랑 그 나인키스트 이론 요 부분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이런 음원이 있었을 때 이 아날로그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 뭐 표본하고 샘플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샘플링을 거쳐서 어쨌건 그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그 샘플링은 과연 몇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 가장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낮은 샘플링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음원이 1대1 이하에 있는 뭐 0.5 이상 이거죠. 파장 하나당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에 하게 되면은 샘플링 자체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지털에서는 샘플링 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선을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그 했던 아날로그 음원에서 다른 음색의 음원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워낙 뭐냐 샘플링하기를 원했던 음원보다 그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로 샘플링을 하게 되게 되면 저런 일이 발생이 된다. 그게 바로 에일리어싱이라는 거죠. 근데 샘플링을 적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보다 높게 했을 때 그 내가 원하고자 했던 음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샘플링을 너무 낮게 했을 때 음원에 약간 왜곡된 현상을 에일리어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원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2배 이상 지금도 보시게 되면 0.8로 하게 되면은 그 음원과 약간 떨어진다면 1.4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인데 약간 음원과 비슷해지긴 하지만 음원과 좀 다른 거죠. 2배였을 때 좀 괜찮고 2.6 정도 됐을 때 음원과 좀 많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나인 퀘스트 이론이 기본적으로는 어찌 됐건 내가 샘플링 하고자 하는 그 주파수의 2배 이상을 하라는 게 이제 나인 퀘스트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4배를 권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물론 뭐 2배 이상 했을 때 뭐 크게 뭐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4배 이상 정도 했을 때 음원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때문에 또 요런 거는 약간 좀 그 하시는 분들 약간 논쟁이 좀 있어요. 2.5배가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4배 정도는 해야지 좀 더 괜찮다는 분도 있고 뭔 소리냐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뭐 물론 그렇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할수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예전에는 이제 요게 데이터 용량 이런 것들이랑 겹치다 보니까 어쨌건 그 컴퓨터나 모든 음향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가능하면 그 적은 데이터로 큰 한마디로 그 뭐냐 좋은 소리를 원하는 게 이제 이쪽인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걸로 따지긴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높은 그 샘플링을 하더라도 그
뭐 프로그램상 큰 문제가 없죠. 예전에는 좀 약간 과부하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 디지털 전송 속도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케이블 같은 경우에 전송 속도 늘어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걸 할 때도 높은 샘플링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어찌됐건 근데 높은 샘플링을 하거나 비트를 약간 높이게 되면 어찌됐건 데이터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부하가 되는 건 맞긴 합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어쨌건 낮은 샘플링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거는 에일리어싱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2배 이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게 나인퀴스트 이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청 주파수가 사람이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전에도 했지만 제조사끼리 해가지고 그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만드는 디지털 음원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을 잡을 때 뭐 44로 하느냐 44.1로 하느냐 48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뭐 비디오 영상과 같이 연결하는 그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는 이야기 드리고 그게 어떤 게 맞냐 이걸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CD 음질 16비트의 424.1이 그냥 공식화된 규격으로 한 40년 전쯤에 정해진 거죠. 40년 전에 해가지고 이제 향후에 이제 디지털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그 CD도 16비트에 44.1로 만들고 플레이어, 그러니까 CD를 플레이하는 기기도 요거대로 만들어야지 호환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이쪽 회사에서 만든 거, 저쪽 회사에서 만든 거 요걸로 해가지고 통일성을 갖자라고 정해진 거죠. 그래서 16비트에 44.1로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그 기술적인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여기에 이제 또 한계가 느껴진 거죠. 이거보다 좀 더 고음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 만드는 회사마다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CD 음질이 16비트에 424.1이지만 나는 좀 더 고음질로 만들 거야 라면서 또 회사마다 각자의 그 방식대로 만들긴 해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비트는 뭐냐면 비트 같은 경우는 요거 그 어떻게 보면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비트만 하더라도 96dB인데 이게 오디오 컴퓨터 상에서는 사실 96dB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나중에 이제 뭐 샘플레이트나 이런 것들 기기를 보다 보면 뭐 이거 말고 뭐 24비트, 32비트까지 있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그 32비트면은 192dB인데 192dB까지 재생을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나마 음질적으로 이제 그 24비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24비트만 하더라도 144dB이기 때문에 24비트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상의 뭐 32비트 이상은 과욕이라는 많은 표현을 합니다. 어쨌건 근데 과욕이라 하더라도 요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디까지 그 증가가 된다. 요 기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샘플링 레이트가 이제 424.1로 만들었는데 어쨌건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말씀드린 거가 424.1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고음질로 가기 위해서 2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44.1에서 2배는 88.2가 되니까 이제 뭐 소요점이 잘 안 떨어지니까 딱 안 떨어지면 약간 좀 이게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좀 약간 44.1로 하지 말고 48로 하자라는 파가 생긴 거죠. 이게 그 노론과 소론처럼 44.1의 기본적인 파와 아니야 좀 더 고음질을 위해서 48로 가야 돼.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96로 가야 돼. 이런 파가 생긴 거죠. 근데 디지털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서로 호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걸 싱크를 맞추는 게 있는데 디지털 그냥 그 기기가에서는 그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컴퓨터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424.1이 됐건 48이 됐건 96이 됐건 그 코덱만 있으면 재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 위앰프나 뭐 어떤 그 오디오 트는 프로그램 자체가 딱 파일을 읽었을 때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 뭐냐면 음악을 틀 때는 얘네들이 일단은 음악 파일을 분석을 한 다음에 압축이나 이런 게 돼서 압축을 풀면서 얘가 샘플링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얘가 424.1이구나. 얘가 48이구나. 얘가 96이구나 했는데 내 프로그램 상에서 이게 재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재생을 하는 거고 음악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가끔 영상 같은 경우는 코덱이 안 맞게 되면은 그 관련된 코덱을
그 DLC처럼 깔아야지만 그 영상이랑 같이 나오는 것처럼 한마디로 프로그램만 세팅되면 플레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컴퓨터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상에서는 그 플레이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건 그 예전에는 플레이할 때 이렇게 3.5단자로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3.5단자로 해서 믹서에 연결하게 되면 사실 이건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아날로그로 바뀐 거기 때문에 샘플링 레이트가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음질의 저하가 생기다 보니까 요즘 저희 같은 경우도 그 3.5 단자를 안 쓰고 USB로 연결해서 컴퓨터랑 직접 연결해요. 요게 좋은 게 뭐냐면 3.5 단자였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이 3.5 단자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말고 뭐 외부 팀이 쓸 때 꼭 이걸 그냥 확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뮤트를 안 하고 확 뽑아버리면 소리가 바직바직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슬렸는데 요즘은 저희는 USB를 꽂다 보니까 USB 뽑을 때 그게 팍 소리 안 나거든요. 웬만하면은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요즘은 저희는 USB로 그 소리를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3.5 단자만 보면 어쨌건 3.5 단자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었으나 요거는 뽑을 때 충격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음질도 어쨌건 디지털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USB로 연결을 해가지고 믹서랑 연결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컴퓨터 자체에서 플레이할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체 코덱으로 해가지고 자체 스피커로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됐었는데 디지털 콘솔과 디지털 콘솔과 어찌됐건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콘솔도 마찬가지지만 어찌됐건 이 뭐랄까 그 컴퓨터랑 콘솔이랑 연결을 될 때 그냥 단순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디오 인터페이스하는 그 장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있지만 콘솔의 USB 단자 같은 경우는 내부 어쨌건 그 삽입된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X3GB 같은 경우에 뒤에 보시게 되면 그 USB 넣는 단자 밑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날로그 신호를 어쨌건 디지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디지털을 어찌됐건 그 디지털 신호를 연결하거나 뭐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 압축되어 있는 음원 파일을 그냥 노트북에 재생할 때는 이게 그냥 무슨 코덱이 됐건 이게 샘플레이트가 몇이 됐건 어쨌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스피커로 자체 스피커로 재생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이제 콘솔을 통해 가지고 그 컴퓨터랑 연결하게 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소리 재생할 때는 두 개의 샘플레이트가 맞지 않으면 톱니바퀴가 안 맞는 것처럼 그 오차 그 뭐지 틈이 생기다 보니까 소리가 짙어처럼 틱틱틱 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컴퓨터랑 그 콘솔이랑 연결할 때는 꼭 샘플레이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샘플레이트를 맞추는 이유는 다시 정리할게요. 아날로그는 그냥 3.5 단자로 연결했을 때는 어쨌건 아날로그 신호는 그냥 파형이기 때문에 뭐 샘플레이트 자체가 필요 없지만 디지털과 디지털과 연결돼 가지고 특히 컴퓨터랑 연결될 때도 템플레이트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옵션에 가게 되면 샘플레이트를 조정하는 장비가 무조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레이트가 실시간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음원은 재생돼서 압축을 푸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실시간으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서로의 약간 뭐랄까 그 샘플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언어 같은 거죠. 나는 영어로 하는데 상대방은 중국어로 하게 되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같은 샘플레이트를 해야지만 소리가 원활하게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컴퓨터가 됐건 그 믹서가 됐건 둘 다 샘플레이트를 확인해서 소리를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간혹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소리 날까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나고 안 나거나 소리가 지직거리거나라고 했을 때 원인이 뭐냐? 샘플레이트를 안 맞추는 원인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건 설정하는 데 가가지고 꼭 그 그 샘플레이트를 셋업이나 이런 데 가서 샘플레이트를 맞추셔야 된다. 간혹 그 DAW 프로그램에서 세팅 디바이스에서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간혹 그 컴퓨터의 소리 설정에 가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콘솔마다 틀려요. 그 야마 TF 계열이나 약간 좀 낮은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 컴퓨터 자체에 있는 드라이버를 만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컴퓨터들은 그냥 디바이스에서만 잡아주면은 자동으로 디바이스에서 잡고 그 DAW 프로그램에서만 잡아주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콘솔마다 컴퓨터마다 약간 좀 그 다른 설정들이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샘플 레이트를 맞춰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 DAW라고 해가지고 뭐 큐베이스, 누엔도, 뭐 프로툴, 뭐 가라지 밴드 이런 것들도 어쨌든 멀티트랙에 있는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5인페가 일반적인 5인페가 됐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됐건 아니면은 콘솔 X30이나 윙이나 뭐 마이다스 M30이나 이런 데서 연결돼서 입력되는 멀티 신호가 됐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멀티 신호를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컴퓨터랑 연결해 가지고 음악 플레이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DAW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가지고 녹음 및 재생도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DAW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DAW는 그냥 그 이런 그 멀티트랙 그 음원 자체를 녹음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어 가끔 음향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가끔 어떤 학원 같은 데서 무대 음향 교육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강좌를 연단 말이에요. 강좌를 여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음향 교육이라고 했을 때 무대 음향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면은, 무대 음향은 사실은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콘솔과 스피커랑 여러 가지 아웃보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국내에서 무대 음향을 이렇게 그 다수에게 교육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소수로는 있는데 다수가 힘든 이유는 그만큼 콘솔과 스피커나 이런 아웃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학에서는 어쨌건 수업은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약간 그 DAW 프로그램에서 프로툴 과정, 그러니까 프로툴 과정 이런 게 나쁘다기보다는 녹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끔 많은 분들이 그 음향을 배우려고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학교를 가는데, 가서 사실 배우는 게 막 프로툴만 막 뭐 1년 내내 배우는 거죠. 뭐 그 프로툴 과정 배워야 되고 막 하는데,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 측에서도 그 프로텍 과정은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컴퓨터랑 스피커만 있으면 프로텍 교육이 가능하니까 무대 음향 교육이라고 하면서 프로툴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스피커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정작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공연장이나 저희가 실습 위주의 그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사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곳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냥 장비들 연결하고 소리 내보고 장비 세팅하고 뭐 장비와 장비를 연결해보고 이런 곳들이 별로 없죠.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이긴 거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DAW가 뭐 나쁘냐? 아니, 그건 아니라 그 DAW 교육을 하는 게 약간 경제적인 면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음향 공부를 할 때 나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 그 배우는 곳에서 커리큘럼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음향 교육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녹음이랑 프로토 교육만 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음향에 대한 교육들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난 게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이런 DAW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해서 녹음하고 재생하는 게 있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컴퓨터랑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옛날에는 음향을 배울 때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게 되면은 전기를 배우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전기 옴수나 이런 것들이 음향이나 이제 스피커와 앰프와의 관계나 이런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장비들이 굉장히 발달되고 이것들을 그 제어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컴퓨터랑 많이 연동을 해가지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맥에서 틀리고 IBM에 틀리고 새로 업그레이드되면 틀리고 뭐 샘플링 레이트 맞추고 이런 것들이 약간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반의 장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IP 기반, 네트워크 기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향을 배우는데 자격증 말고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저는 요즘 추천하는 거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에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것들이 정립이 안 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디지털 장비 핸드폰이랑은 굉장히 익숙한데 컴퓨터의 내부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는 약간 뭐 NT 뭐냐 뭐 FAT32가 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필요한 약간 컴퓨터 관련된 지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음향에서 제가 가르치기 좀 애매해요. 제가 원래 그 전공이 처음에 시작한 전공이 정보통신 관련된 컴퓨터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음향하는데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간혹 컴퓨터를 모르시는 컴맹하시는 분들이 최근 디지털 장비 만지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컴퓨터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음향 외에 공부하실 일이 있으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걸 떠나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과 원리 이것들은 이걸 통해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거 외에 이제 그 소리 재생인 부분인 거죠. 어쨌건 뭐 DAW 같은 경우는 멀티 트랙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할 때 주로 쓴다 그러면 가끔 저희들이 이제 행사할 때 이제 배경 음악이 됐건 이럴 때 이제 멀티플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보게 되면 그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알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음악을 트세요. 왜냐면 근데 단점은 여러 개가 들어올 때 막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약간 좀 귀찮고 뭐 멈추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쓰는 게 이제 알송이고 좀 실력 있는 분들이 쓰는 게 이제 큐랩 이런 거죠. 근데 큐랩이 어 공연장에는 살짝 안 맞, 그 공연장에 안 맞는다기보다는 일반 행사에는 살짝 안 맞아요. 그러니까 큐랩의 가장 큰 장점은 순서대로 배열을 해가지고 타이밍에 맞게 플레이가 되고 플레이가 뭐 페이드 아웃되고 이런 설정들이 좋아서 큐랩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좀 약간 뭐 뽀대도 있고요. 근데 요런 큐랩은 뮤지컬이나 뭐 연극처럼 정해진 그 순서가 있는 경우 뭐 무용 이런 것처럼 정해진 순서에서 음악 틀 때 용으로는 큐랩이 굉장히 편한데 일반적으로 일반 행사 같은 경우에 막 저희 같은 게 축제 이런 거에 하게 되면 음원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틀어야 될 일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사운드 플랜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데 음질도 괜찮고 그냥 음원들을 들어가만 하면 돼요. 그래서 키보드에 들어가만 한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키보드 버튼만 누르면 음악이 그냥 재생이 됩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본종 예종 뭐 안내 멘트 해놓고 국민의례 세팅해놓고 오른쪽에는 배경음악 빵빠레 아니면 뭐 신나는 음악 이렇게 몇 가지를 세팅을 항상 해놓는 제 그 폼이 있어요. 그 폼이 있으면 중간중간 행사하다가 의식 행사할 때 좀 잔잔한 음악 필요하겠네면 잔잔한 음악 딱 누르면 틀어지고 보다가 이제 국민의례 맞춰서 국민의례 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빵빠레 같은 거 할 때 두고두고 할 때가 빡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지금 무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 있으시면 쓰시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단점은 이게 제대로 쓰려면 유료 버전을 쓰셔야 되는데 무료 버전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무료 버전을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저는 이제 그 라이센스 있는 거 있는데 라이센스가 제가 옛날 거다 보니까 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신형을 써보려고 신형을 한번 그 뭐냐 프리 버전 한번 써봤는데 가끔 그 프리 버전이 잡음이 들어가더라고. 잡음이 들어가거나 중간중간 노이즈가 껴요. 얘네들이 한마디로 정품 사라고. 그래서 그 의식 행사나 이런 거 때 쓰기는 조금 그 프리 버전은 무리가 있고 제대로 쓰려면 사실은 라이센스를 사셔야 되는데 그쵸 요즘은 다 돈인 것 같아요. 예, 프로그램들이. 예. 어쨌건 좋긴 좋은데 돈을 주고 사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라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보통 X30이나 M32 같은 경우는 컴퓨터랑 연결하게 되면
그냥 이게 그냥 뭐랄까 연동 인식이 돼 가지고 그냥 USB로 해 가지고 소리를 봤거든요. 근데 그 USB 마디라고 있어요. 그 USB 마디가 마디가 있는데 그 디지코 쪽 계열은 이렇게 그냥 연결하게 되면 플레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냥 X3C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연결하면 그냥 호환성 있게 연결한다면은 그 마디로 연결되면 아시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아시오 설정을 해가지고 요걸 다른 드라이버를 따로 연식을 해야지만 플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디지코 쪽 계열이 약간 좀 복잡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에서 다양한 콘솔과 다양한 장비들을 습득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조사 콘솔마다 그냥 USB 연결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연결했을 때 아시오 설정을 해가지고 아시오로 설정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에서 X30에서 그냥 USB만 연결하면 소리가 났는데 왜 디지코 콘솔인데 이건 소리가 안 나지라고 하면은 뭐 아시오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지만 그러한 것도 있다. 무조건 USB만 연결한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게 뭐 이건 또 샘플레이트랑 또 틀린 다른 개념이에요. 뭐 다른 개념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엔지니어로 성공하려면은 다양한 콘솔과 다양한 장비들을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그래서 가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음향을 책으로만 배우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향 프로페셔널한 음향 감독 같은 경우는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습득도 있지만 수많은 경험 속에서 쌓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컴퓨터는 지금 이후로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지속적인 그 공부랑 지속적인 서칭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